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세스가 올해 어떻게 이제 입시를 준비를 시킬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총 3텀이에요. 겨울방학 때 9강, 그 다음에 1학기 되는 중간고사 때는 3주 동안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 3월달에 시작해서 6월까지 12번, 그 다음에 여름방학 들어가서 원서 접수 전까지, 원서 접수 직전까지 10번이에요. 지금 이제 벌써 입시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죠? 이거 한번 횟수로 계산해 보실래요? 아이들이 글 몇 번 써보는 거죠? 그렇죠. 31번 써보는 거예요. 31번 글 써보고 수시 원서 접수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이나 그러니까 수능에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이제 푸는 문제 개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횟수가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수업을 놓고 보면 여기 올 겨울방학 때는 독해 분석 및 기초 유형, 그 다음에 기본 유형 마스터, 그 다음에 심화 유형 마스터라고 돼 있죠. 이게 독립적 수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규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이 쭉 이어져요. 오늘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1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뭔가 일이 잘못됐다 하고 다시 오고, 그 다음 내가 정시주력으로 준비를 하다가 6편 끝나고 뭔가 일이 또 잘못됐다. 중간중간에 많이들 들어와요. 근데 이 수업 자체가 저희가 지금 정규반을 단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아셔야 되고, 특히 겨울방학 공부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기본기를 익히는 과정, 좀 기본 입시 논술의 유형을 마스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좀 이제 깊이 있게 고득점 답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실제 여기서는 이제 좀 대학별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돼요. 내가 실제 지원하는 대학별로 반이 더 세분화될 거고요. 여름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대비 전략은 총 이렇게 31번의 강의로 원서 접수 때까지 학생들이 지도할 계획을 지금 세워두는 상태입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후에 선생님들께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정규반은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총 4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앞에 2시간은 실전 모의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글을 쓰게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글을 써야 돼요, 학생들이. 100일장을 써도 글을 써야 됩니다. 2시간 동안 쓰고 쓴 답안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2시간은 저희가 아이들이 그날 썼던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와 그 다음에 방법론 강의를 해드려요. 저희 학원의 이제 또 특징 또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아까 저희 학원 특징이 팀 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16분의 선생님들이 매주 모여서 세미나도 하시고 커리큘럼도 같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입시 시험이잖아요. 입시 시험이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 학습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좀 득점의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체계를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논술 같은 경우도 방법론이 되게 중요해요.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평가가 나왔을 때, 비판이 나왔을 때, 적용 설명이 나오고 도표 해석이 나왔을 때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걸 학생들이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응용되고 변형되고 좀 다르게 나와도 학생들이 이걸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매 회차마다 해당 논제에 들어있었던 유형을 중심으로 방법론 해설 강의가 들어가고요. 아이들이 제출하고 간 답안은 그 다음 주에 첨삭을 받게 돼요. 그 다음 주 아이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러냅니다. 그래서 1대1로 대면 지도를 받게 돼요. 미리 서면이 다 돼 있을 거고요. 이런 학원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쓴 당일날 첨삭해 주는 거.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아이 입장에서 오늘 쓴 거를 바로 첨삭받으니까 뭔가 이제 바로바로 지도받는 느낌이 들겠지만, 선생님은 아이 답안 한 번 읽어보고 바로 즉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지도한 학생들 답안을 읽어보면서 미리 서면을 다 합니다. 서면을 다 해놓고 아이 답안을 분석한 상태에서 다음 주거든요.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일주일 정도면 안 까먹어요.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본인이 썼던 거, 그리고 본인이 썼던 답안에 대한 해설이 이미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이해는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본인이 쓴 답안을 선생님하고 1대1로 대면해서 첨삭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번의 좀 정규반 학생들 특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저도 이제 뭐 논술도 강의하고 구술도 강의하고 예전에는 이제 컨설팅도 했었는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논술 구술만 지도하지 않고요. 수시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이제 상담하면 아이 이제 그 성적 듣잖아요. 내신 성적 듣고 수능 성적 들으면 저희들은 딱 그림이 그려져요. 너는 학종 2장쯤 쓰자. 어느 학교로. 그 다음에 정시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좀 준비를 해보고 논술로는 지금 이 정도를 목표 수준으로 가져가자 라고 하는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겨울방학이 종료되는 시점, 겨울방학에 이제 9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끝나고 나면 개별 상담에서 일단 겨울학습 총평 해줄 거고요. 개별 면담 통해서 목표 대학 상담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학생들이 논술 실력이라고 하는 게 그 논술 실력은 계단식으로 절대 상승하지 않습니다. 글 쓰는 어떤 누적량에 따라서 연습량에 따라서 꾸준히 상승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경험치가 있다 보니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일단은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정시 수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대략적인 목표 대학을 상담을 통해서 좀 학생들하고 목표를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컨설팅은 이제 사실상 이 2차 컨설팅은 수시원서 6장을 모의 지원서를 같이 쓸 겁니다. 학생들하고. 시점은 1학기 정규반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럼 저희들이 뭘 알고 있죠? 아이의 중간 기말고사 성적을 알고 있고요. 6평 결과를 알고 있고요. 겨울부터 1학기까지 학생이 썼던 총 21개의 글이 있어요. 그리고 감춰져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아이의 노력과 의지와 과제 수행이 있겠죠?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시 지원 계획을 잡아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학종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한 좀 상세한 진단이 들어가는 이제 수시 컨설팅을 받아주는 게 좋죠. 왜냐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뼈대는 잡아줄 수 있지만 상세하게는 못 들어가요. 경험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뭐 저희 학원에 수시 지원 컨설팅 소장님들도 계시고 다른 학원들도 요즘 이제 그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저희가 다 잡아드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논술로 여기 목표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컨설팅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컨설팅은 사실상 원서 접수 직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9평 결과까지 가지고 이제 논술을 만약에 이 아이가 4장을 쓴다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쓰자라고 저희가 지도를 해줄 겁니다. 아이들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많이 싸워요. 저하고 아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학부모님하고 많이 싸웁니다. 울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릴 거예요. 아이들은 항상 눈높이는 높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아이보다 눈높이가 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내가 제2의 고3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눈높이가 좀 높은 편이죠. 눈높이가 높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거하고 결합이 돼야 되니까 좀 그 조정을 저희들이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논술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 그 뭐 매회 이제 학생을 지도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반만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 반을 수업을 할 텐데 그러면 매 주차 그 전체 학생 답안을 중에서 우수 답안을 선별을 합니다. 선별해서 다음 주 애들한테 줘요. 그러면 상처받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계속 안 실리면 뭔가 자존심 상해하고 뭔가 나랑 친했던 친구 같이 왔는데 그 친구는 우수 답안이 계속 실리는데 안 실리지 않으면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냐면 저희가 쓰는 예시 답안이 있어요. 매주 주는 해설지에. 근데 강사들이 쓰는 답안 말고 나랑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이 우수 답안은 상대적 우수 답안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잘 썼다라고 평가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썼을까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 자료가 됩니다. 매주 우수 답안 자료를 제공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는 것들인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일 부족한 게 독해 분석력. 독해가 안 돼서 논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해 주시겠지만 논술 굉장히 정답성이 강하거든요. 제시문을 활용해서 쓰는 건데 독해가 안 되고 두 번째 학생들의 개념화가 안 돼요.
뭐 사회적, 개인적, 뭐 주체적이다, 내적이다, 외적이다. 이런 뭔가 적절한 개념들을 학생들이 구사하면서 글을 써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화 일반화가 잘 안 됩니다, 학생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회 저희가 이제 그 학습 자료를 주고 지도를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부족점에 따른 리라이팅. 리라이팅은 쓴 걸 다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사. 필사는 아예 이제 문장 서술이나 답안 구조화 자체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시 답안을 베껴 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이런 이제 과제들을 저희가 좀 개별적으로 부여해주고 점검 체크하면서 이제 지도를 해왔고 뭐 2022학년도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지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꼭지는 끝났고요. 근데 설명 목표는 그거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입시 설계 빨리 해야 된다. 대략적으로 가늠을 좀 해드리고자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논술이 겨울부터 시작해도 몇 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해야 된다면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작해서 완주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인 논술 전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들 모시고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민시영 대표 강사 오셔가지고요. 지금 두 번째 섹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